일부러 굳은 날씨와 이른 시간을 골라 검정도 흰색도 아닌 중도의 색을 찾아 나섭니다. 수많은 덫을 위해 한 땀 한 땀 과거를 바느질하는 수고로운 노력까지.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나만의 것에 예술가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온 두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진은 찍는 순간 확인할 수 있고 일사천리로 보정과 인화까지 사진의 과정은 참 간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아날로그 필름과 암실은 점점 잊히는 시대 속에 이천동의 한 갤러리에선 결이 다른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마치 물안개가 피어난 듯 아련한 톤의 사진들. 지난 40여 년간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온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민병헌의 전시입니다. 현재 민병헌 작가님의 끊임없는 그 신작 발표와는 다르게 80년 중후반 오늘의 어떤 그 민병헌 작가님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작품들의 시리즈 전반을 전체는 아니지만 다 한번 직접 보실 수 있는 그 빈티지 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46점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40여 년 동안의 민병헌 작가의 작품의 세계와 개인적 그 여정의 사유적 여정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흑백 사진은 흑과 백, 극단의 두 색이 주는 강렬한 대비가 매력이지만 민병헌의 사진은 조금 다릅니다. 일명 민병헌 그레이로 불리는 독자적인 회색은 그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진 작업을 좀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저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를 듣는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40년 이상을 흑백 사진만 했고 촬영에서부터 인화까지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하면서 컨트라스트나 저의 톤을 이렇게 일관되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 아마 이제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는 원하는 색을 찾기 위해 고생을 자처합니다. 굳은 날씨에만 출사를 나가 직접 인화까지 어쩌면 노동에 가까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해왔는데요. 지금은 그런 단어가 좀 무의미해지긴 했지만 그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라는 거, 있는 거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그것을 그냥 바로 재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매력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빛에서 사진을 찍느냐, 그 다음에 뭐 비가 올 때 사진을 찍느냐, 눈이 올 때 사진을 찍느냐, 새벽일 때, 저녁일 때 이럴 때 사진을 찍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회색 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의 처음과 끝까지 직접 작업하면서 지켜온 고집에 스스로도 괴로웠다는 민병헌 작가. 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군산에 정착하며 발표한 시리즈들은 마치 따뜻한 남녘의 날씨처럼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나한테 있어서 사실 그 장소성이라는 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야지. 그지? 잘 알다시피 나는 어디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진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1990년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된 거죠. 옛날에 그 제가 발표는 안 했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고 그 작업을 했었던 그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가 그 전부 이제 데드 플랜트라고 해서 제가 타이틀을 붙였는데 죽은 화분들이에요. 집에서 잘 키우다가 죽으니까 그냥 옛날에 그냥 화분채로 그냥 다 문 밖에 내다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는 데마다 다 차에 실어가지고서 스튜디오에다 갖다 몇십 개를 쌓아놓고 있다가 또 끌고 나가서 촬영한 그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들춰내서 보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혀 제 사진이 이렇게 이런 톤과 이런 어떤 사진들이 아마 좀 몇 점 있을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중에 뭘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나 팩스 번호가 다 있네. 선생님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민병헌 선생님의 미공개 작품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직접 선생님의 작품을 진짜 물성으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찍으시다가 후기에 와서는 이렇게 몽환적으로 사진이 표현될 수 있게끔 됐다는 과정도 작가 대화에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전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진 그러면 다 찍는다고 합니다. 물론 찍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찍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필름 현상, 그 다음에 인화, 그 다음에 말리는 것까지, 최종 그 다음에 전시하면서 디스플레이 하는 것까지 어느 한 과정도 허투루한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사진 그러면 그냥 찍는다. 그렇지만 그 뒤에 찍는 것만큼 중요한 과정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손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각박한 현실을 사는 누구나 오롯이 쉴 수 있는 나만의 은신처를 꿈꿉니다. 전재은이 담아낸 그녀만의 은신처는 어린 시절 스케치북에 그렸을 법한 동심 가득한 풍경들인데요. 작가님은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바느질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작품 속에서 회화적인 요소와 바느질 그리고 천, 실, 바늘 등을 이용하여 작업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전재은 작가님의 작품 속에 녹아든 따뜻한 기억에 공감을 해보며 이번 전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란한 삶일수록 더 필요한 혼자만의 은신처. 과거 힘든 순간마다 자신을 지탱해줬던 특별한 장소의 기억들이 캔버스마다 펼쳐져 있습니다. 제 작업은 장소에 대한 사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장소란 제게 어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연결해주고 의미를 갖고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풍경에 관한 묘사나 재현에 있지 않고 그 장소가 가지는 정서나 공기, 질감, 그곳이 가졌던 기억에 관한 어떤 시적 언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른 붉은 장미 잎들, 반짝였던 것들, 몇 개의 다정한 말들이 숲에 도착할 것입니다. 전재은의 작업은 흩어져 있던 기억 조각들을 메모하면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저는 작업을 하기 전에 문장을 필사하거나 시어를 찾거나 아니면 저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는 것서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시인들이 시를 써내려가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장과 시어 그리고 저의 기억이 결합된 어떤 글들을 병렬하듯이 나열해서 문장을 써내려가고 그것을 화면에 다시 옮길 때 문장을 대신해서 매체나 진료 그리고 오브제들을 층위를 만들어가면서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문장을 구조화시키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기억들이 중첩돼서 매체로 쌓아져 올려가면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제 작업의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기억이나 정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건 여느 작가와 다를 바 없지만 전재은이란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 특별한 지점은 바로 바느질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녀는 천이라는 매체와 바느질의 회화에 접목한 일명 바느질 회화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바느질이 제게 중요한 매체가 됐던 것은 1998년도에 할머니의 이불을 해체해서 그 위에 드로잉을 했던 시점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봉인된 일기라는 작업에서 제가 그날그날의 문장과 시 그리고 어떤 저의 일기들을 써내려 가면서 같은 색의 펜으로 같은 색의 그 실로 그것을 스티치를 해나갔는데 그 바느질의 어떤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준 기억에 잠기는 작업. 이는 작가 본인이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또 하나의 여정일 텐데요. 장소란 인간에게 중요한 삶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해나가고 싶고 그것을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해가고 싶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확실함에 맞서 결국엔 내 방식대로 나의 길을 만들고 당당히 걸어가는 두 예술가의 우직한 여정에 응원을 보냅니다.